안녕하세요. 컬러리스트 김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022년도에 컬러리스트 기사, 산업기사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기 출제 기준, 그리고 시험 유형, 시험 방식, 필기 합격 요령, 그다음에 무료 필기 합격 요점 정리 자료 얻을 수 있는 방법과요. 필기 규제 선정 팁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컬러리스트 필기 출제 기준이 되겠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이제 큐넷에서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 내용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컬러리스트 기사, 산업기사 이제 다 해당이 되고요. 이 출제 기준의 적용 기간은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직무 내용은 여기 이제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필기 검정 방법은 이제 객관식이 되겠고요. 문제 수는 총 100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총 2시간 30분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필기 과목명 같은 경우에는 총 5과목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5과목마다 각 20문제가 주어져서 총 100문제가 되겠습니다. 필기 과목명에서는 색채 심리하고 마케팅, 그 다음에 색채 디자인, 색채 관리, 색채 지각론, 색채 체계론이 있겠습니다. 색채 심리 마케팅의 주요 항목으로는요, 색채 심리하고 색채 마케팅, 그다음에 마케팅은 주로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산업 기사 문제에도 보면 마케팅이 조금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도 마케팅 쪽도 같이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채 디자인은 디자인 일반과 색채 디자인 계획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이제 이루고 있고요. 색채 관리에는 색채 소재, 그다음 책색, 그다음 색채와 조명, 디지털 색채, 조색, 그다음 색채 품질 관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색채 지각론은 색채 지각의 원리, 그다음에 색의 혼합, 색채의 감각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색채 체계론은 색채 체계론, 그다음에 색명, 한국의 전통색, 색채 조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컬러리스트 기사 산업 기사의 출제 기준을 이 자료를 좀 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우선 여기 큐넷 사이트에 먼저 이제 들어가셔서요. 통합 검색 부분에 여기 이제 컬러리스트 기사면 컬러리스트 기사라고 이렇게 치시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자격 정보에 보면 컬러리스트 산업 기사 뭐 기사가 있는데요. 기사가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기사에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사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기본 정보 부분에 좀 아랫부분에 이제 내려가면 컬러리스트 기사 출제 기준 개정, 그다음에 컬러리스트 기사 출제 기준 그래가지고 22년도에서 25년도가 있죠. 요 기준을 요 출제 기준을 여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기사가 또 궁금하신 분은 통합 검색 부분에다가 이제 컬러리스트 산업 기사라고 이제 치시고 타이핑 하시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산업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산업 기사를 클릭하시고 시험 정보 부분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컬러리스트 산업 기사 출제 기준에서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가 있죠. 이 앞에는 이제 이미 지난 과거 거니까 필요 없고요. 여기 출제 기준을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컬러리스트 뭐 출제 기준 그래가지고 필기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자료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전 앞서 얘기한 거는 이제 과목명하고 주요 항목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프린트에서 이제 보시면 좀 세부 항목, 세세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도 쭉 이렇게 나오게 된답니다. 근데 대부분 필기 교재들이 이러한 그 필기 출제 기준을 근거로 해서 교재를 이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시중에 파는 대부분 수험 교재들은 다 이러한 세부 항목, 세세 항목에 관련된 내용들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필기 출제 기준, 그러니까 출제 기준을 하나 자료를 다운받으면 필기하고 또 실기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기 있죠. 그래서 컬러리스트 기사 출제 기준 실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컬러리스트
요거는 기사를 다운받았으니까 기사 출제 기준에 관한 내용이 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기사 출제 기준을 다운받으시면 실기도 산업기사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기사하고 산업기사든 출제 기준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교재 이제 한 권 구매하셔서 그냥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리스트 이제 기사 산업기사 출제 기준 다운받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컬러리스트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유형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객관식이고요. 사지 태기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1과목 색채 심리 마케팅 같은 경우에 뭐 SD법 이게 처음 들어보시죠? 뭐 이러한 심리 측정법이 있는데요. 이거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래서 가나다라 읽어보시고 여기 해당되는 답은 이렇게 마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과목 뭐 색채 체교론 같은 경우에 이제 색 이름이 포함이 되는데요. 색명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뭐 식물에서 유래된 생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살구, 라벤더, 뭐 라일락, 세피아. 그래서 해당되는 거에 세피아 색이겠죠.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는데요. 필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전문적인 내용들도 나오지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공부 한번 해볼만 하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해서 접근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좀 본인이 상식적으로 알던 문제들도 있고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필기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앞서서 요 문제 뭐 아마 다 거의 몰라도 그냥 세피아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했을 건데 마킹 했을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요 예로 나온 그 색하고 색 이름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징어의 그 먹물에서 얻은 색이래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디바이스 장치에 따라 조금 요 색이 달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어두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징어 먹물에서 얻은 색이랍니다. 그래서 오징어는 연체동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물에서 유래한 색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살구는 아시죠? 그 과일. 그죠? 저도 살구 과일 향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데 그 살구 빛깔이 이제 살구색이고요. 그다음에 라벤더 뭐 다 아시죠? 그죠? 요즘에 힐링 특히 그 숙면을 위한 향으로서 그죠? 라벤더 굉장히 많이 추천받고 있죠. 근데 이것도 또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도 숙면을 위해서 라벤더 오일이나 이런 거 좀 추천받아서 이용해 봤는데 저하고는 또 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잘 맞는 분은 또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벤더 꽃색 아시죠? 그쵸? 그래서 그 컬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일락도 꽃이죠. 그쵸? 그래서 요런 색 이름은 이런 색이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세 개는 다 식물에서 유래한 색 이름이지만 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에서 유래한 색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식물에서 유래한 생명이 아닌 것은 여기 세피아가 되겠습니다. 이걸 또 처음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또 뭐 미술이나 디자인 전공 좀 하신 분들은 세피아 색 많이 들어봐서 뭐 또 쉽게 또 푸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그냥 재미로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의 그 카키색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요즘에 카키 색깔 특히 이제 가을 겨울 옷 컬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의 카키색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이게 생각보다 좀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카키색 이러면 대부분 약간 요런 우리 국방색 있잖아요. 그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약간 사막의 모래색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저는 약간 이쪽으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 카키색에 대한 색과 색 이름 이제 유래를 좀 찾아보면 약간 탁한 한갈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페르시아어에서 흙먼지의 뜻인 카크해서 파생된 힌두어라고 하는데요. 약간 요런 사막의 모래색 있잖아요. 이게 카키색으로 이렇게
사전이나 이런 데는 나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에도 군복색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보면 이런 컬러들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그 미국 문화권에서의 군복색은 이 카키색, 이 색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런 우리나라의 그 군복색 있잖아요. 지금 그걸 이제 카키색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좀 다르죠. 그쵸? 근데, 이 요색을 또 카키색으로 알고 있는 또 그 쓰이고 있는 나라는 또 영국 영어권이나 영영방 쪽에 해당되는 사람, 그 문화권에서는 또 요색을 카키색으로 또,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카키색이 무슨, 어떤 색이지? 라고 카키라고 한 색과 그 색 이름과 색에 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처음에 이제 요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영국 영어권이나 영영방 쪽에서 요 색도 카키색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색을 카키색으로 알고 있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좀 문화권에 따라서 색하고 색 이름이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 우리나라 문화권에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그쵸. 뭐 많이 정답이라고 시험에 만약에 카키색이 나오면 이 색으로 얘기해야 정답일 것 같아요. 좀 뭐 사전이나 이런 데 이런 색으로 많이 칭하고 있어서. 근데 또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뭐 이러한 또 영국 영어권이나 이런 문화권에서는 또 요색도 카키색으로 하고 있어서 뭐 이게 어쨌든 이게 절대적으로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냥 뭐, 카키색은 이렇게 두 개 다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뭐 여러분도 혹시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리스트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방식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CBT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 그 일반 시험지로 보는 PBT 방식이 있는데요. CBT는 이제 컴퓨터 베이스 테스팅이라고 해서 산업기사는 1회, 2회, 3회 다 이 CBT 방식으로 적용해서 필기시험을 볼 거고요. 기사는 2022년도 3회부터는 이 CBT 방식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 시험 문제가 표시되어 응시자가 마우스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컴퓨터 기반의 시험을 말합니다. 운전면허 시험할 때 이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그쵸? 그 최종 답안 제출 시 수정이 절대 불가하오니 충분히 검토 후 제출 바랍니다. 제출 후에 본인 점수 확인하고 퇴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과거는 아직 과거는 아니지만 PBT 방식으로 보면 그 시험 본 그 당일 한 오후 6시 이후에 보면 가다반이 이제 발표돼서 막 확인하고 그랬는데 CBT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보고 바로 이렇게 점수 확인할 수 있나 보네요. 그쵸?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실기시험을 보시면 되겠죠. 자, CBT 방식이 좀 처음이신 분들은 미리 또 연습을 좀 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CBT가 시행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면 일단 큐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사이트 저 아랫부분에 보면은 여기 큐넷 체험하기에서 여기 CBT 체험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일단 좀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CBT 체험하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한번 기사, 산업기사, CBT 자격시험 체험하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어떤 식으로 CBT 시험이 시행되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시험장에 가시면 좀 덜 당황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BT 페이퍼 베이스 테스팅 하는 거는 기사 1회하고 이제 2회 때 이렇게 시행이 될 건데요. 이런 식의 이제 시험 문제지가 주어지게 된답니다. 그러면 뭐 수험 번호하고 성명 이런 거 다 잘 적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마킹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그 채점하기 위해서
마킹을 해야 되는 거죠. 답안지 마킹을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PBT 시험 보시면 컴퓨터용 그 채점하기 위해서 답안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마킹도 잘 하시고 그거랑 이제 동일되게 여기 시험지에도 마킹하고 오셔서 가답안이 뜨면은 채점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평균이 이제 60점 이상이 되면 이제 합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PBT 시험은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컬러리스트 기사, 산업기사, 필기, 이제 합격 요령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리스트 그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학으로 좀 가능하고요. 물론 저도 이제 과거에 필기 강의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어느덧부터 필기 강의는 잘 안 하고 실기만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필기는 독학으로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기 이제 학습 기간 같은 경우에는 최소 그래서 뭐 이제 항상 그 커뮤니티에 필기 독학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필기 같은 경우에는 독학해도 괜찮습니다. 실기도 뭐 독학으로 해도 다 상관이 없고요. 뭐 온라인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실기든 필기든. 근데 이제 학습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 이제 한 달 정도는 좀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5과목을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직장 다니시거나 아니면 좀 학생이지만 좀 많이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달 정도 좀 생각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좀 공부를 한 지가 조금 공부에 뭔가 책을 보고 이렇게 외운다거나 좀 그런 거 있죠. 진짜 그런 공부를 한 지 좀 오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정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낯설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 그냥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영어 단어라도 암기하려고 보면 그 머리가 한동안 그런 암기나 이런 쪽을 별로 사용을 안 해서 그러는지 좀 약간 멍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처럼 공부가 일상화 되지 않고 조금 기간이 있는 분들은 한 2달 정도 생각하시고 좀 워밍업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학습 방법은 그냥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은행제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기출 문제만 좀 이렇게 막 풀면서 이제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렇게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그 요령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교재 정독보다는 그냥 기출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 풀면서 그냥 내용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60점 넘는 분들, 그래서 뭐 한 3주 해서 60점 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되게 훌륭하죠. 그쵸? 근데 이제 그게 모든 개개인이 다 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 같은 경우에도 문제도 좀 산업기사보다는 문제 지문도 길고 난이도도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제가 앞서서 컬러리스트 자격증에 관련된 강의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5과목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좀 정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색채 지각론을 제일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색채 지각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한 해 정도 풀어보고, 그러니까 5과목을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기출 문제 푸는 거는 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본 거 다 까먹어 버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색채 지각론을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색채 지각론 파트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뭐 한 2회 정도 풀어보면서 우리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잖아요. 그럼 틀린 것들은 맞는 건 맞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틀린 건 틀렸기 때문에 또 자극이 돼서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용을 또 확인해보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색채 심리 마케팅을 또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기출 문제를 뭐 한 2회 정도 이렇게 풀어보고, 그래서 내용을 5과목 내용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풀지 말고 한 과목씩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내용 보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그런 식으로 먼저 이제 풀어가면서 중요 내용이나 뭐 틀린 내용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정도는 처음에 내용 정독해 가면서 인제 뭐 한 2회 정도 이렇게 풀고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한 최소 기출 문제 뭐 10회 정도만 풀면 당연히 그냥 합격하죠. 이만큼을 잘 안 하니까 시험 보러 가는 당일날 시험을 보러 갈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정독해 가면서 기출 문제 한 10회 정도 풀면 한 달 정도 또는 또 2달 정도 그렇게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가장 표준화된 방법 알려드린 걸 참고해서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습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과목마다 좀 이게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요 학습 순서대로 각 과목을 좀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색채 치강론, 색채지강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난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외울 것도 많지도 않고 또 외우는 것도 그냥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점수도 잘 나와요. 그래서 색채지강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그냥 한 80점 정도 여기서 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해도 80점, 뭐 좀 잘하면 못해도 80점 이러니까 80점 미만 나오면 너무 자잘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냥 조금 하면 80점 이상 정도 나올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가장 처음 하면서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서 조금 자신감, 그냥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채 심리 마케팅, 색채 심리 마케팅도 색채 지각론에 나온 내용들이 또 중복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또 외울 것도 많긴 한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그냥 또 점수가 어느 정도는 무난하게 한 7, 80점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암기할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지루해요. 약간 지루한 감은 있어요. 전 좀 별로 재미는 없더라고요. 저는 지각론 이런 거 좀 재밌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쉬운 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자신감과 함께 이제 이런 거다 싶으면 색채 체계론 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색채 체계론은 되게 과락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입니다. 앞서서 컬러리스트 자격증 할 때 설명했지만 이게 40점 미만이 되면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되면 과락으로 불합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설마 내가 이거 35점 받을까 봐 생각하지만 색채 체계론과 색채 관리는 설마 하는 그 35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외울 것도 많고 이게 약간 사람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컬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다 좀 달라요. 다르고 그리고 문제를 조금씩 꼬아서 내기에도 되게 좋은 과목이고 그리고 뭐 외울 것도 좀 많고 뭐 색 이름, 색채 조화 이론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색채 체계로는 조금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락이 많이 나오지만 최소 60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채 관리를 먼저 해도 되고 색채 디자인 나 조금 이제 색채 체계론 하고 나서 너무 머리가 아파 조금 쉬고 싶어 그러면 뭐 색채 디자인으로 좀 넘어가도 되고요. 모르겠다 어려운 건 그냥 빨리빨리 보자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그냥 색채 관리를 좀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색채 관리는 이제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은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요. 그리고 이런 막 색소, 그다음에 뭐 측색하는 거, 막 이런 거 화학이라던가 뭐 물리, 빛 막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걸 다 이해하려고 뭔가를 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외우세요. 암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암기라고 생각하고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외워버리면 이 단원도 그런 대로 외울 게 많지는 않아요. 외울 게 많은 건 색채 체계론하고 오히려 디자인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 일단 그냥 60점만 넘을 거야. 일단 외우고 보자. 다 뭐 이렇게 이해하려면 힘드니까 일단 외우고 60점만 넘자. 그냥 이 마음을 가지고 못해도 50점은 받자 이 마음을 가지고 50점 받으면 그 나머지를 색채 지각이나 심리 마케팅에서 좀 채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외우자라고 생각하고 색채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이제 색채 디자인인데 색채 디자인도 저는 색채 심리 마케팅만큼이나 색채 디자인은 저 같은 경우에 좀 지루한 과목이었어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외울 건 많은데 딱히 외우려고 하면 또 그렇게까지 막 잘 안 외워지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서 색채 디자인도 조금 저한테는 지루한 과목이었는데 또 뭐 이쪽 파트를 또 좋아하신 분들은 또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색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한 80점 정도 받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체계론하고 관리에서는 뭐 60점을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각이나 심리 마케팅, 디자인에서 좀 만회를 하면 충분히 평균 60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에 보니까 컬러리스트 필기 기사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산업기사 필기 합격 기준에 관한 거를 여기서는 안 다뤘네요. 다 이렇게 지금 체킹하고 보니까 앞에 그 컬러리스트 자격증에 보면 컬러리스트 기사 산업기사 필기 합격 기준이 있는데 일단 5과목에 60점만 넘으면 되죠. 그리고 한 과목이라도 과락 40점 미만이 나오면 이제 불합격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공부해 주시고요. 여기 주위에도 적었지만 여기 과락이 되기 쉬우니까 특히 기사분들은 대충 해서 이게 불합격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독학으로 하실 수 있고요. 지금 1회 시험 보실 분들은 1월 달부터 책을 사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컬러리스트 기사, 산업기사 이제 독학으로 하실 분들 위해서 혹시 그 필기 합격 일점 정리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요 자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제 그 커뮤니티 컬러리스트 김쌤이라고 있어요. 거기 초록색 창에 치고 들어오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쪽에 화면에 보면 필기 오픈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컬러 필기 시험 자료 있죠.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면 뭐 디자인사, 마케팅, 심리, 체계론, 뭐 관리, 지각론 해서 기타 뭐 이런 또 제가 그냥 조금 정리한 색채 이론들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그냥 다 보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프린트해서 일반 여러분이 시중에서 산 교재를 하고 공부할 때 요 정리된 내용들도 같이 좀 참고해서 또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제 프린트 하셔서 참고하시고요. 이 자료 보시려면 이 커뮤니티에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 등급이 이제 컬러리스트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컬러리스트 되려면 게시글 2회, 댓글 2회, 방문 2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게시글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뭐 그냥 적으세요. 하고 그냥 댓글 뭐 안녕하세요 달면 되고요. 방문 2번 하면 자동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되게 급하신 분들은 그냥 자유 게시판이나 이런데 자료 보고 싶어요. 뭐 글 좀 자료 보고 싶다고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냥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뭐 회원 가입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컬러리스트 기사, 산업기사 필기 교재 여러분이 구매하셔야 되는데 그 선정 팁에 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대부분 시중에 보면 파는 교재들은 대부분 이제 그 필기 과목인 5과목 내용을 다 충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에 관한 내용과 기출 문제가 10회 이상 수록된 교재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시중에 파는 교재들은 다 그렇고요. 여러분이 그 교재를 선정할 때 일단은 가장 최근에 출간한 교재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교재 선정할 때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조금씩 그 뭐 진짜 비교할 건 아니지만 2002년도, 3년도보다는 문제 자체도 굉장히 좀 난이 깊이도 있어졌고 더 체계화되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기출 문제보다는 역시 최근에 기출 문제가 수록되는 교재를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중에 그 이제 인터넷 서점 통해서 구매를 할 건데요. 거기 이제 검색을 해 보면은 일단 20년도, 21년도 아니 뭐 2022년도 뭐를 위한 교재라던가 이제 그런 교재들이 아마 몇 개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 몇 개의 교재들은 대부분 다 요 5과목의 내용들과 그다음 기출 문제를 이렇게 다 수록을 하고 있는 교재들이니까 그 교재 중에서 뭐 여러분이
조금 더 호감이 가는 교재 선정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교재는 그냥 한 권만 그렇게 구매하시면 돼요. 그 또 막 두 권, 세 권 구매하셔가지고 뭐 내용을 다 이게 종합 정리해서 보고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한 권 정도만 구매하셔가지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냥 계속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60점 넘어서 합격할 수 있으니까 독학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1월 달부터 내일이 2022년도 1월이네요. 그쵸? 하루 사이인데 어쨌든 올해 2022년도에 뭐 1회든 2회든 3회든 이렇게 필기를 이제 한번 시험을 보실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2년도 컬러리스트 기사, 산업기사 필기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저는 컬러리스트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